적당히 좋아하면 덕후가 아니다. 적당 덕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아재 덕후 공PD입니다. 즐거운 추석 연휴의 막바지입니다. 연휴의 막바지인 만큼 적당 덕후의 오프닝도 짧게 하겠습니다. 아예 내일인 일요일도 휴가를 내신 분들 있겠죠. 그렇게 하면 모레 개천절까지 제법 긴 연휴가 완성됩니다. 열심히 일해오신 여러분, 오랜만에 긴 휴가 마음껏 즐기십시오. 그리고 치안, 소방, 의료, 교통 등 공공부문 서비스를 제공하시느라 긴 연휴 동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신 분들 많으십니다. 이분들에게도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는 건 우리가 흔히 놓치기 쉽지만 너무나 중요한 곳에서 중요한 일을 마다하지 않는 분들의 수많은 노고가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와 그분들에게 추석을 맞아 건배를 제의하고 싶습니다. 당연히 우리 술로 건배를 제의하고 싶습니다. OBS 유일의 토크 콘텐츠 적당 덕후의 우리술 이야기는 오늘이 마지막 이 계획이었습니다만 탁PD님과의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추석 연휴 막바지에 듣는 우리술 이야기, 최고의 술 덕후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적당히 좋아한다. 덕후가 안다. 적당 덕후. OBS 라디오. 최고의 술 덕후를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고의 술 덕후. 안녕하세요. 탁재현 PD입니다. 네, 탁PD님. 어제 방송에서 그 얘기까지 했어요. 일본식 청주와 우리 청주의 다른 점까지 이야기를 하다가 네네. 어제 해주신 얘기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일본 청주와 우리 청주는 한마디로 회로 얘기하면 일본은 살맛을 즐기는 회의 순수한 맛에 집중하는 반면 우리식 회의 맛은 쌈장, 여러 가지 쌈채소 이런 것들과 함께 먹는 그런 호쾌한 맛이다. 그렇죠. 이 얘기 너무 재미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19세기 말부터 해가지고 20세기 초까지 해가지고 비교적 이제 서구에서 바로바로 규명이 된 그런 어떤 미생물의 작용이라든지 이런 게 바로바로 입수가 됐잖아요. 그런 네. 과학적 지식 같은 것들이. 그래서 효모나 어떤 누룩곰팡이 같은 것들을 좀 분리해서 쓰는, 정제해서 쓰는 그런 기술이 일찍부터 좀 자리를 내렸고 네. 그러다 보니까 산업적으로 키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더 용이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양조장들도 이미 좀 규모를 갖추고 있었고 네. 계절도 좀 덜 타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면 전반적으로 술 산업에서 이런 술에 좀 한국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 좀 더 맛을 들이고 이러면은 많이들 먹을 것이고 일정하게 먹을 것이고 일정하게 생산할 것이고 그러니까 세금을 더 많이 거둘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했던 것이고요. 네. 어쨌든 이제 조선의 술은 일본의 술보다 좀 더 그 복잡한 미생물을 다뤄야 하죠. 그러니까 이제 누룩부터 출발을 하는데 네. 누룩이라는 것이 우리 이제 떡 누룩을 쓴다고 했잖아요. 네. 병국. 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그 술병 뒷면에서 밀누룩이라고 써 있어도 우리 전통 누룩을 가리킵니다. 밀누룩은 어떤 누룩입니까? 밀누룩이 그 스위스 치즈처럼 만든 전통 누룩이요. 근데 그게 이제 통밀을 빻아서 쓰거든요. 그거. 그래서 밀누룩. 네네네. 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쌀누룩이라고 하면 또 일본식 누룩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아요. 일본식 누룩은 쌀알을 이렇게 흩어놓고 거기에다가 미생물을 이렇게 톡톡톡톡 뿌려서 쓰게 되거든요. 그 누룩의 세계가 참 효모의 세계가 복잡 미묘하군요. 그렇죠. 네. 어쨌든 뭐 그 밀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밀 자체에도 미생물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유산균 같은 것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누룩을 만들어 놓으면은 누룩은 이제 대기하고 있는 통근 버스 같은 거예요. 네, 처음에 그 말씀해 주셨죠. 여러 네네. 가지 잡균과 네. 미생물들을 태워 나르기 위한. 기왕이면 이제 잡균은 좀 덜 왔으면 좋겠고 그 지역에서 가장 일 잘하는 두 종류의 일꾼, 그러니까 누룩곰팡이 그리고 효모. 아하. 이분들을 이제 초빙하기 위해서 그분들 시각에서 아주 이거 꽤 좋아 보이는데 야 이거 뭐 안마의자까지 갖추고 있잖아. 여기 한번 앉아볼까? 뭐 이제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 만들어 놓은 게 누룩인 거죠. 그렇군요. 전통 누룩. 그래서 그 전통 누룩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일정한 모양으로 성형을 해가지고 누룩방이라는 곳에 이렇게 놓기도 하고 또 원하는 그 미생물이 뭐냐에 따라서 이걸 뭐 이렇게 처마 밑에다 매달아 놓기도 합니다. 그 많이 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동네에 있는 미생물들이 와서 붙는 거고 1차적으로 그래서 이 누룩이 그 지역의 어떤 때루와 그러니까 와인에서는 그런 걸 이제 때루아라고 하잖아요. 어떤 그렇죠. 지역에 따라서 발현되는 아주 독특한 맛과 향. 그렇죠.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또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우리 술은 지역에 따라서 맛이 좀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고 어떤 누룩을 쓰느냐에 따라서 어디에서 만들어진 어떤 누룩을 쓰느냐에 따라서 지역과 그리고 계절에 따라서도 다르겠군요.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누룩을 만든 다음에 이제 법제라 그래서 누룩을 잘 말립니다. 또 그 말리는 과정에서 이제 미생물을 잡균들을 좀 죽이기도 하고요. 아, 효모 같은 것들이 좀 더 다른 잡균이나 미생물보다 좀 더 오래 견디나 보죠? 그러니까 이거의 어떤 포인트는 뭐냐면은 효모하고 네. 그 누룩 곰팡이한테 우선권을 주는 거예요. 초점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쌀 같은 경우에도 이걸 이제 도정해서 쓰는 게 아니라 잘 씻습니다, 그냥. 겉에 있는 단백질 부분을 깎아내지 않고 잘 씻기만 한다. 그렇죠. 100번 그래서 100번 씻으라고 돼 있어요. 100번이요? 쌀을 100번 잠깐 100번 씻느니 그냥 도정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은데. 여튼 우리 주방문에는 늘 네. 찹쌀 한 말 백세하여 장말하고 그러니까 백세 장말이라 하면 이제 100번 씻어서 가루를 내고 뭐 이제 이런 그다음에 식으로. 가루를 내는군요. 네네. 그러니까 특별히 그 얼핏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일본식 청주와 우리 청주의 맛 차이를 일본이 보다 섬세하고 그 하나의 특정한 맛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그보다 좀 더 호쾌하고 네. 그래서 그 주조법이나 제조법도 조금은 일직선형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군요. 우리도 상당히 복잡하군요. 그렇습니다. 네. 심지어 쌀을 100번이나 씻으라고요. 네. 그렇게 손이 많이 가는 거였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어쨌든 또 일본과는 다른 게 우리는 누룩만 거기다 투여를 해주면 당화와 발효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럼 일본 거는 거기에 또 다시 뭘 더 투입해야 되나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가루 누룩, 쌀 네. 누룩 이거 가지고는 당화밖에 못 시켜요. 음.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마 그 두 가지를 다 했을 거예요. 그 쌀 누룩 가지고도. 네. 근데 쌀 누룩이 아무래도 발효하는 힘은 좀 떨어지다 보니까 당화만 그 누룩에다 맡기고 그 다음에 발효를 위해서는 정제 효모. 또다시 그 효모 친구들도 추가해야 네네네. 되는군요. 그래서 효모를 가루를 내 가지고 잘 이렇게 그 특정한 맛을 내는 효모들을 또 분리를 해놨다가 그걸 나중에 다시 투여를 해줍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누룩만 넣으면 끝이에요, 사실. 그래서 술빚기를 뭐 집에서 이렇게 도전해 보신 분들도 이미 계실 거고. 그러면 뭐, 우리 술을 만드는 게 우리 청주가 훨씬 더 만들기 까다롭네요. 그렇다고 말하기는 힘들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일정한 맛을 늘 내기에는 까다롭죠. 그러니까 오히려 수많은 경험과 예.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축적되지 않으면 네. 말씀 그대로 이거를 상품화 시킨다고 하기까지는 근데 이제 엄청난 시행착오가. 가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네. 우리는 이제 가정에서 손쉽게 술 만드는 거에도 사실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술빚기이기 때문에 봉제사 접빙객을 하기 위해서 집집마다 술을 만들어 먹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군요. 당연히 만드는 경험이 오래되고 하면은 뭐 계절에 따라서도 좀 일정한 맛을 같은 술을 만들었을 때 같은 맛을 낼 수도 있었겠지만 뭐 사실 그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계절이 달라지면 다른 술을 빚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겨울에는 겨울술이 있고 여름에는 여름술이 있고 뭐 그랬던 겁니다. 이를테면 그런 거군요. 일본식 청주가 대기업이 만드는 공장용 김치라고 네. 하면 우리식 청주는 가정식 김치. 네. 예, 매년 조금씩 맛이 달라지는. 네. 오히려 맛이 달라지면 이거 이런 맛이나? 신기하고 좋은 걸? 이러면서 야, 난 올해 술이 더 마음에 드는데 뭐지? 이렇게 가면 되는 거고. 양쪽에 장단점이 있는 거겠죠. 그렇죠. 네, 그 기회 차일 테니까. 네. 그러니까 어쨌든 보시면 의외로 굉장히 그 도구 같은 것도 많이 필요 없고 그냥 큰 대야 하나 있으면 되고 네. 그다음에 그냥 찜솥 같은 거 있으면 되고 네. 그리고 뭐 채 같은 거 있으면 좋고 뭐 그걸로 끝입니다. 거의 뭐 이제 저울 같은 거 있으면 좋고. 탁피디님 이제 네. 우리가 가정에서 술을 만드는 건 여전히 불법이잖아요. 아닙니다. 아닙니까? 전혀 아닙니다. 바뀌었습니까? 네. 그걸 판매하면 그때부터 면허가 필요하지만 그렇군요. 내가 만들어서 먹기 위해서 집에서 술을 빚는 거는 전혀 불법이 아닙니다. 판매만 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그 집에서 증류해도 괜찮습니까? 증류도 괜찮습니다. 그렇군요. 네. 법이 언제 바뀌었죠? 저 굉장히 오랫동안 집에서 술 만드는 거 불법으로 알고 있었는데 가양주 제조에 대한 금지가 풀린 건 1995년이에요. 벌써 30여 년이 지났군요. 업데이트가 전혀 안 돼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풀리면서 교육이 활성화된 거죠. 그 전까지는 만들면 무조건 불법이에요. 근데 탁피디 신기한 게 최근에 몇 년 사이 한 10년 됐죠. 집에서 만드는 맥주 만드는 홈브리어리는 굉장히 인기를 끌었었잖아요. 네. 근데 홈브리어리 키트가 나왔다면 우리 전통주 키트도 나올 법만 한데 우리 전통주는 키트까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 자체가 이미 키트입니다.
그 누룩만 사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우리 술 방문에도 그러니까 그 술 만드는 레시피 중에도 네. 뭐 복잡한 것도 있지만 뭐 아주 복잡한 것은 7번에 나눠서 담금을 하게 돼 있어요. 아이고, 발효를. 아이 귀찮아. 근데 이제 뭐 분국 상락주 뭐 이런 이름이 붙어 있는데 네. 그런 거 말고 그냥 고급주 정도면 이제 한 삼양주라 해서 3번 빚으면 그때부터 벌써 고급주거든요. 근데 가장 많이 썼던 방법은 2양을 하는 거고요. 네. 2번에 걸쳐서 담그는 건데 그것도 뭐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단양주도 꽤 많아요. 특히 여름 술들이 다 단양주입니다. 그럼 택배님 그 네. 집에서 쌀을 빡빡 씻어서 10번 네. 막 10번 씻어. 네. 그다음에 밥을 지어. 네. 밥을 지은 다음에 누룩만 얹어 놓으면 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오. 고두밥이라 그래서 네. 좀 더 꼬들꼬들하게 그렇죠. 밥을 지은 다음에 잘 식혀가지고 대야에다 붓고 네. 그 다음에 누룩을 섞어주고 손으로 잘 치대줍니다. 그리고 기다리면 돼요. 떡 치대듯이 그냥 치대면 되나요? 치대 가지고 네. 항아리 같은 데다 넣고서는 네. 이제 온도를 잘 맞춰줘야죠. 온도는 몇 도 정도로? 온도는 보통 한 24도, 25도네요. 아, 따끈따끈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봄에 이제 군불 뗐을 때 정도의 온도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 이제 뭐 할머니들은 보통 고급주의 경우에는 정월부터 그러니까 이제 겨울이 아직 끝나지 않았을 때부터 만들기 시작해서 네. 여름 되기 전에 다 발효를 마치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제 한 3양까지도 할 수 있는데 3번에 걸쳐 가지고 이렇게 발효를 시킬 네.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제 온도가 불 때는 건 되잖아요, 사실 우리가. 그렇죠. 옛날에도 군불 때 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뜨뜻할 정도의 온도 맞춰주는 거. 그러니까 아랫목에서 살짝 위쪽으로 가는 네, 정도. 뭐 24도, 25도 네. 이렇게 맞춰주는 건 되는데 여름에는 옛날에 에어컨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름에는 술 종류도 많지 않고 그래서 여름 술들이 오히려 빨리 발효를 시키고 발효를 끝내버리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여름에는 발효를 끌어봤자 이게 변질돼 버리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래서 아주 대표적인 여름 술이 사실은 동동주입니다. 동동주?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동동주요? 동동주라고 하면은 그냥 네. 약간 좀 조금 더 맑은 막걸리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사실은 되게 다른 술이에요. 그런가요? 어떤 네네. 술입니까 동동주는? 동동주는 한자로는 부의주라고 하고요. 네. 부의라는 게 개미가 위로 뜬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뜰부에 네. 개미 의자를 써서. 개미 의자를 써서. 그래서 흰 밥알이 동동 떠 있는 게 마치 흰 개미가 술 위에 떠 있는 것 같다. 그렇군요. 라고 해서 동동주라고 하는데 동동주 같은 경우에 이제 단양주고요. 이렇다 보니까 술 배우러 갔을 때 네. 그런 이제 교육기관에서 쉽게 할 수 있군요. 초보자용으로 가르쳐 주기 좋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하다 보니까 발효를 길게 끌면 안 되잖아요. 네. 그 발효를 빨리 일으키고 끝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누룩양 같은 것도 좀 많이 넣고 누룩 이외에 다른 그 당화제나 이런 걸 같이 쓰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엿기름 같은 거거든요. 식혜 만들 때 쓰는 그 엿질금. 당을 대량으로 하고. 또 투입을 하는군요. 당을 투여하기도 하고 이제 당화를 시키는 엿기름 같은 거 쓰기도 하고. 그렇군요. 당을 투여한다는 건 이제 먹이가 풍부해지니까 네. 효모들이 갑자기 미친 듯이 일을 하기 시작하겠죠. 네. 뭐 이제 그래서 엿을 아예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엿탁주라고도 하고 그게 이제 경기도 무형문화재예요. 계명주라고도 하고. 계명주는 이름 들어봤던 것 같은데. 계명주는 새벽닭이 울기 전에 발효가 끝난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신속하게. 네네네. 오늘 만들면 새벽닭이 울기 전에 발효가 끝나서 내일 먹을 수 있다. 뭐 세상에. 이런 느낌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을 학원에서 네. 학원이라기보다 이제 우리술 교육기관에서 내놓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술 빚기 자체에 대한 금지가 풀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네요. 그 전에는 만들면 무조건 잡혀갔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죄송합니다. 제가 과문했습니다. 네, 우리술에 대해 진짜 깊은 이해도 관심도 없었군요. 반성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다시 우리 청주 얘기로 이제 돌아가면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동네의 미생물들을 모셔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재료 자체도 일본식의 방법보다는 훨씬 더 맛 성분이 풍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누룩 자체도 좀 더 복잡한 향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러네요. 이 누룩이라는 것들이 마치 맥주에서의 홉과 같은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맥주에서의 홉은 사실은 원래는 천연 방부제였거든요. 그게 좀 덜 변질되라고 홉을 넣게 되면 그 안에 이제 어떤 그 천연 물질도 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홉이 그 삶을 때 이제 이 보리 원액을 만들어 놓고 나면 네. 그것도 사실 보리 탁주 비슷하거든요. 그렇겠네요. 거기에다가 홉을 넣게 되면은 홉의 그 겉면에 이런 섬유질 같은 걸 흡착해가지고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약간 필터링의 효과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네요. 유통기간을 늘려주는 그런 효과도 있었던 거예요. 얘가. 그렇죠. 맛도 약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미국 홉들은 유럽 홉에 비해서 향이 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홉 자체가 마치 와인에서의 포도 품종 같은 역할을 해준 겁니다. 와인에서는 어떤 품종으로 만들었느냐가 굉장히 절대적이에요. 그렇죠. 예, 당연히. 그러면서 이제 와인의 장르가 나뉘는데 미국 맥주로 넘어오면서 어떤 홉을 썼느냐에 따라서 향이 다른
그런 맥주들이 되는 거거든요. 마치 그 뭐 이것은 메를로냐 쇼비뇽이냐 네. 말백이냐 이런 차이를 호비 역할을 대신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미국 맥주는. 그래서 우리나라 술에서는 이제 그런 차이를 나타내는 것들이 일단은 이제 재료를 뭘 쓰느냐도 당연히 있고요. 그러니까 찹쌀이냐 맵쌀이냐 찹쌀만 썼느냐 찹쌀과 맵쌀을 블렌딩했느냐. 한 번은 뭐 이제 처음은 찹쌀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맵쌀로 갔느냐 오. 뭐 이제 이런 조합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군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누룩을 썼느냐. 그래서 이제 누룩 중에서는 뭐 유명 누룩 브랜드에서 나오는 브랜드 누룩도 있습니다만 역사가 오래된 근데 요즘은 또 이제 자가 누룩을 만들어서 술 빚는 양조장들도 많아지고 있어요. 탁피님 누룩도 네. 그럼 우리가 인터넷으로 구매할 수 있나요?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 그러면 맘만 먹으면 지금 당장 네, 아직 추년회가 지나지 않았으니까 네네. 그 동동주 같은 건 오늘 만들어 내일 모레 먹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맛이 좀 덜하고요 아무래도. 네. 동동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단양으로 빚지만 그러니까 이제 음. 한 번 그냥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좀 노력을 들여서 네. 노동을 해서 그냥 잘 놔두면 돼요. 잘 놔두면 한 15일 후에는 아주 훌륭한 자가 제조 동동주가 됩니다. 그렇군요. 네. 야 한번 도전해 보고 싶네요. 그 집에다 질 뭐 큰 항아리가 없다 그러면은 좀 어느 정도 깊이 있는 양수 냄비로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됩니다. 굳이 뭐 아무거나 그리고 이제 면포 같은 것만 잘 덮어 놓으면 네네네. 면포 그러니까 처음에 일단 소독은 좀 잘 하셔야 되고요. 잡균들이 들어가면 이제 술 자체가 망하니까 그렇군요. 식용 그런 소독제가 있어요. 네. 그런 걸 가지고 통 같은 것도 잘 좀 신경 써서 소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술 빚을 때 어쨌든 손 같은 것도 좀 잘 씻으시고 그렇군요. 그런 다음에 누룩이랑 잘 치대 가지고 그 밥을 이렇게 해 가지고 식혀 가지고 식히는 게 중요합니다. 온도가 좀 맞아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래서 그 누룩을 잘 치대 가지고 그걸 넣어 놓고서는 가끔마다 이제 저어 주면 됩니다. 젓는다는 게 젓는다는 게 이제 그 아래쪽으로 가라앉아 있는 효모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말 좀 그대로 이렇게 우리가 죽 젓듯이 네, 그 네, 정도로. 네, 네. 탁피님 갑자기 또 궁금한 게 생겼어요. 네. 탁피님도 집에서 네. 술을 빚어 보셨습니까? 지금 저는 이제 교육기관을 찾아다니면서 좀 배우고 있고요. 아, 아예 전문적으로. 네, 좀 집에서는 아직 좀 도전을 안 해봤는데. 근데 뭐 의외네요. 해보신 분들 이렇게 말씀 들으면은 뭐 음. 계절마다 뭐 재료 나올 때마다 술 담아 드시고 심지어는 증류도 집에서 해가지고 이렇게 소주도 드시고 그래요. 저도 전해 들은 이야기이긴 한데 네네. 왜 술 익는 소리라는 옛날 문인 표현들에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있죠. 술 익는 냄새도 있고 술 익는 소리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게 발효가 돼서 이제 기포가 뻥뻥 올라오는 그런 소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효모들이 일하는 소리죠. 아, 그러니까 막 발효되고 있는 술을 이렇게 열어보면 일단 냄새가 향긋한 냄새가 확 풍기는데 코를 좀 더 가까이 대면은 약간 아찔해져요. 이산화탄소 때문에. 그렇군요. 그래서 그 효모가 일을 할 때 이제 쉽게 말해서 배설하는 배설물이 알코올이고 그다음에 그쵸. 방구를 낀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산화탄소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산화탄소가 네. 생성되는 소리가 네. 뽕 또동 똥뽕뽕 약간 빗방울처럼 들리는 거죠. 들어보고 싶어요, 한번. 그게 발효가 한창일 때는 정말 그 소낙비 내리는 소리처럼 들리기도 해요. 아예. 네, 그럼 하면서. 정말 그 퍼먼테이션 그러니까 큰 발효통이 엄청나게 큰 양조장 가면은 그런 소리들이 꽤 굉장히 박력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 어. 냄새도 참 대단하고요. 탁피님이 양조장 많이 가보셨지 않습니까? 네, 네. 갑자기 탁피님이 부러워지기 시작하고요. 자, 우리 청주 차이점에 대해서 계속 한번 들어볼까요? 네, 어쨌든 그런 결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일본식 청주에 비해서는 당연히 좀 더 복잡한 맛과 향을 띠고 있고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그 미생물을 다루고 그 다음에 그 어떤 환경의 항상성을 만들어주는 기술이 네. 뭐 지금보다 당연히 떨어졌었죠. 그러다 그쵸. 보니 계절마다 술 맛이 달랐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상업화했을 경우에는 집에서는 그냥 계절이 다르면 다른 술을 만들어 버리면 되는데 네. 일정한 맛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술은 늘 같은 맛이어야 되는 그래야죠. 거잖아요. 네. 그래서 과거에는 그게 일본 술에 비해서 좀 더 불리했지만 지금은 이제는 뭐 누룩을 띄운다거나 아니면은 뭐 술을 발효시킬 때 외부 기온과 상관없이 일정한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심지어는 이제 계절에 따라서 투여하는 원료의 양이라든지 그렇죠. 누룩의 양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씩 달리해서 오히려 더 같은 맛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들이 좀 발달을 했기 때문에 일본식 방법에 비해서 이게 뭐 떨어진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탁피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제가 우리나라의 술을 전통주를 처음에 죽이려고 했다기보다는 세금을 편하게 걷기 위해서 그렇죠. 의도적으로 도태시키고 사양시킨 건데 그러다 보니까 평균적인 저는 대기업의 맛이라는 표현을 주로 하는데요. 대기업의 맛이라는 게 맛이 없다는 뜻은 아니고 언제 어디서나 일정한 그러니까 일종의 프랜차이즈 맛인 거잖아요. 그것도 참 대단한 거긴 합니다, 진짜.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대기업의 맛이라는 게 어떤 특정 개인에게는 그렇게 맛없는 걸 수 있어요. 하지만 맛의 점수를
1점에서 100점부터까지 따진다 그러면 대기업 맛은 언제나 70에서 80점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대단한 기술이죠. 근데 어쨌건 이렇게 되려면 굉장히 큰 자본과 오랜 노하우가 축적돼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일제가 우리 전통술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과정을 처음부터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네. 근데 이제 비로소 우리가 조금씩 피어나고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네. 여기까지 듣다 보니까 탁필님이 추천하는 우리 전통 청주 네. 어떤 것이 있을까? 브랜드명을 말씀하시면 안 되겠지만 네네. 아까처럼 뭐 조선생님네 네네네. 그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국가무형문화재니까 네. 경주 교동법주. 교동법주. 네. 그 교동이 죄송합니다. 교동을 빼면은 네. 다른 회사에서 만드는 술이 돼요. 그 강화도가 아니라 네. 경주 교동법주인 거죠. 네네네. 네. 궁중에서 먹던 술이 사가로 내려온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하. 이제 시조로 삼는 분이 최국선이라는 분인데 네. 조선시대의 사홍원에서 이제 참봉을 지내셨죠. 사홍원이 임금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고 술을 빚고 하던 곳입니다. 왕실 안에 있는. 아예 궁궐 안에 있었습니까? 네네네. 괴로우셨겠다. 출퇴근도 잘 못하셨겠네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사가로 내려오시면서 네. 궁중에서 쓰던 레시피를 그대로 가지고 오신 게 지금의 경주 교동법주죠. 그러니까 경주 교동법주에서 교동을 빼면 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다른 술인데 그거는 네. 우리 전통 청주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은 좀 일본식의 방법을 많이 받아들여서 만들어진 그렇군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국가 원수들이 이제 네. 모인 자리에서 네. 그 술을 굉장한 이제 명주라고 그러니까 이제 큰 공장에서 만드는 그 교동법주가 아닌 그 법주를 잠깐만요. 그러면 네. 지금 얼마 전이 저 몇 달 전이죠. 일본 기시다 총리 왔을 때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네네. 거예요? 그래서 좀 전통주를 알고 아끼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운 점을 많이 느꼈고. 어머 그럼 그때 네. 일본 기시다 총리가 왔을 때 우리가 네네. 만찬주로 네. 공식주로 경주 교동법주가 아니라 거기서 교동을 뺀 일본식 청주를 일본 총리에게 대접을 했다고요? 쉽게 말해서 독일 총리가 오셨는데 네. 우리 전통의 피순대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독일식 소시지를 내놓으면서 네. 우리나라 전통의 아주 명식품이다 이게. 아니 그때 그럼 우리가 일본 총리에게 우리 전통주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설마 그러지는 않았겠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이게 이제 천년 고도의 명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마이갓. 아니 전통술을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일단 놀라셨겠는데요. 저는 솔직히 그때 좀 화가 좀 났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인터넷 언론에다가 이제 기고를 하기도 했었고. 비분 강기하셨군요. 네네 이제 그 글이 남아있기도 한데 나중에 그 문중분한테서 네. 칭찬 들었습니다. 그 경주 교동법주를 만드는. 네, 그 최씨 문중에서 네. 한번 오면은 네. 조상 대대로 배운 네. 네. 손님 대접의 도를 실천하겠다. 아직 안 가셨죠? 네네네. 언제 한번 같이 한번 저랑 같이 네네네. 네, 견학 겸해서 네, 갈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자연스럽게 그럼 경주 교동법주는 어떤 맛입니까? 드셔보셨죠? 그럼요. 저는 아직 못 먹어봤습니다. 네. 정말 기품이 있고요. 일단 제품.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꿈꿨던 그런 맛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좀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일단 단맛에 대한 편견을 좀 내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단맛이라는 게 단맛을 바라보는 시선이 지금과 조선시대는 매우 달랐습니다. 당연히 다르죠. 설탕이 귀하던 때기도 했고. 네, 설탕이라는 것은 나라에 공을 세우면 임금이 하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정도로 귀한 거였고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농축된 단맛을 보기 위해서는 재수가 좋아서 벌꿀집을 발견하든가 아니면 엿을 만들어야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교동법주 같은 이런 청주들은 굉장히 좀 단맛들을 품고 있는데 그 단맛이 곡식 자체에서 나온 단맛이고 그래서 그것들을 사실 너무 길게 끌고 가는 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발효를 계속 길게 끌고 가면 그 안에 당분이 없어질 때까지 발효가 일어납니다. 아하. 그럼 도수는 매우 높아지면서 당분 자체는 없어지기 때문에 좀 드라이한 술이 되죠. 근데 요 발효를 아주 적절히 끌고 가면 이 안에 웬만큼 당분도 좀 남아 있으면서 또 네. 적절한 알코올 도수도 올라오는 이제 그런 그렇겠네요. 상태가 되죠. 그 상태를 우리 사대부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거예요. 그래서 은은하면서도 기품 있는 단맛이 감돌면서 약간의 산미와 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게 곡물에서 온 맛이구나 이것도 느낄 수 있으면서 네. 또 마치 과일 같은 산뜻함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런 맛이 우리 청주의 맛이 되겠습니다. 쌀로 빚은 술인데도 네네. 여러분 상상이 잘 안 가시죠? 쌀로 빚은 술도 잘 만들면요. 그 쌀의 향이 과일 향 같은 게 올라옵니다. 네. 아련한 산미와 은근한 뭉근한 단맛. 그러니까 탁피님이 지금 설명 굉장히 잘해주셨는데 단맛에도 레이어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잘 만드는 디저트집
디저트 레시피의 장인들이 만드는 그런 곳에 가면은 똑같은 맛을 먹더라도 단맛에도 레이어가 굉장히 달라요. 그럼요. 각 네. 재료가 주는 단맛들이 조금씩 다른 걸 명확히 느끼게 해줍니다. 네네. 아마 그런 걸 말씀하신 거 아닌가 싶고 네네. 야 제가 최근에 술을 정말 잘 안 마시는데도 경주교동법주는 당장 주문하고 싶어요. 이게 또 주문이 쉽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 왜요? 사게 해주세요. 주강 신청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그게 술, 뭐예요, 주강 술 신청은? 덕후들 사이에. 네. 그러니까 몇몇 술들은 네. 또 특정 시즌에는 한 달에 뭐 한 번 아니면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사이트에 올라오거든요. 네. 그러면은 대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약간 이게 그 인기 아이돌 콘서트 티켓팅 같은 그렇죠. 겁니까? 수강 신청 우리가 그 인기 있는 수업의 경우에는 금방 없어지잖아요. 그것처럼 네. 주강 신청이라고들 많이 네. 부릅니다. 언제 올라옵니까 경주교동법주? 경주교동법주 어쨌든 그 요새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이제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저 날짜 맞추셔야 돼요. 그거. 비슷한 다른 대체제라도 하나 말씀해 주세요. 아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또 그 피읍 브랜드 풍 땡땡땡 브랜드의 풍땡땡 브랜드. 네네네. 그래서 춘하 추동 있다고 했잖아요. 그 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서 네. 그 봄에 해당하는 게 또 청주고 전통주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이 네 개를 맛보시면은 전통주에 대한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질 수가 있게 만들어놨어요. 그 세트를. 봄에 해당하는 게 그 청주고 네. 그리고 이게 또 맥락이 맞는 게 우리 그 고급 청주 뒤에는 봄 춘자 붙어 있는 술들이 많거든요. 그렇군요. 네. 몰랐습니다. 네네. 제가 정말 우리 술에 대해 아는 게 쥐뿔도 없었군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고급 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봄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름 되기 전까지 장기 발효를 하기 때문에 또 그렇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름에 해당하는 게 과하주입니다. 그렇죠. 많은 네. 많이 들어봤어요 과주. 과하주가 뭐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대표님, 네, 과주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입으로 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적당히 좋아하면 덕후가 아니다. 적당 덕후 OBS 라디오. 대표님, 저희 일부 때 과주까지 살짝 네, 읽었어요. 근데 네. 저도 신문 방송에서 뭐 네. 미디어에서 여름을 대표하는 전통주로 과주라는 이름을 많이 들어봤고 네. 과주가 여름을 보낸다는 뜻의 과할까요? 그렇습니다. 여름을 넘기는 술. 우리나라의 이제 술 종류 그럼 제가 이제 뭐 지난 시간에 탁주, 청주, 소주 이렇게 나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그 사이에 한계가 더 있어요. 뭘까요? 그게 과주입니다. 과주는 특정 브랜드가 아니라 네, 술의 카테고리예요. 장르군요. 네. 과주 원재료는 뭔가요? 과주는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의 포트 와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선의 포트 와인. 조선의 포트 와인. 네. 일단 포트 와인이라는 것은 와인을 네. 증류해서 거기에 저 알코올 도수를 높게 만든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요. 네. 포트 와인이라는 것은 이제 전문 용어로는 주정 강화 와인, fortified wine이라는 식으로도 이제 네. 표현을 하는데 와인을 가지고 항해를 하게 되면 항해 초반에밖에 못 먹어요. 아, 금방 변질되고 식초가 됩니다. 그래서 와인 자체에다 그냥 순도 알코올을 더 집어넣는 그래서 거군요. 와인에다 브랜디를 좀 타주게 되면 동종의 증류주를 타게 되면 도수가 높아지면서 그렇군요. 맛이 또렷해지면서 보존성도 높아지죠. 그렇군요. 그래서 항해를 많이 하는 이베리아 반도, 포르투갈 이런 데서 이런 주정 강화 와인들이 많이 발전을 했죠. 제일 유명한 게 그 포트 와인이고요. 포르투 와인이라고도 하죠. 포르투 와인. 카페에서도 흔히 팔 만큼.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마데이라 섬에서 만드는 마데이라 와인. 그리고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프론테라 델레 헤레즈라는 데서 만드는 헤레즈 와인인데 이 헤레즈 와인을 영국 사람들이 정말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영국 사람들이 마셔보고 너무 맛있으니까 아 이거 우리 사갈래 이거 이름 뭐야? 그래서 헤레즈. 그러니까는 쉐리? 노노노노노 헤레즈. 쉐리. 노 헤레즈. 그래 쉐리 잘 마실게. 해서 이렇게 돼서 그게 이제 쉐리 와인이라고 불리게 됐다. 그렇군요. 네네네. 그게 쉐리주의 어원이었군요. 네네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쉐리도 이제 주정 강화 와인에 들어가고요. 이런 식으로 똑같은 상황에 처하면 사람들은 비슷한 생각을 다 합니다. 그럼 과주도 결국 청주에다 소주를 섞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정답입니다. 아, 맛이 상상이 안 갑니다. 정말 맛이 상상이 안 가요. 근데 이제 이게 뭐 많이 독해졌다거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네. 오히려 당연히 이제 도수는 원래 20도를 넘어야 되거든요. 넘겠죠, 근데 당연히. 지금은 그 20도를 넘겨버리면 네. 이게 그 약주 카테고리 안에 못 들어가요. 주세법상 약주 카테고리로 팔아야.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보통은 한 18도 어간에 맞춰서 많이 나오고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그 안에 이제 소주가 들어있다 보니까 네. 저는 이제 맛의 그 채도가 높아진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뚜렷해지겠군요. 맛이 아주 또렷해져요. 그러니까 일본의 긴조, 다이긴조 같은 걸 만들 때도 네. 준마이자가 안 들어가 있으면 사실은 그 양조 알코올을 좀 넣은 그쵸. 것들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양을 늘리고 뭐 보존성을 좋게 한다기보다 맛을 좀 또렷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예, 요거 지금 설명을 너무 긴박하게 하셨는데 준마에는 한자로 순미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순쌀로만 만들었느냐 거기에 또 추가로 알코올을 주정을 집어넣느냐 네네네. 차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 준마이 다이긴조 해서 준마이가 안 붙어 있으면 그 순미라는 한자가 안 붙어 있으면 그렇죠. 일본에서도 그 양조 알코올을 조금 타가지고 음. 맛을 좀 더 이렇게 또렷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런 기술을 쓰거든요. 긴조와 다이긴조는 일본 도종률의 술의 차이죠. 네, 도종률의 차이기도 하고 그 자체가 등급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네네, 네. 근데 재미있는 게 다이긴조라 그래서 항상 더 비싼 건 또 아니에요. 그리고 다이긴조라서 항상 한국인 입맛에 맞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죠. 당연히 네. 아니죠. 맞습니다. 오히려 한국인 입맛에는 약간 뭐 긴조급 내지는 뭐 오히려 이제 혼조조, 그러니까 본양조급 또 그럴 수 있어요. 한국 사람들 입맛에 오히려 잘 맞는 경우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이왕 얘기 나온 김에 네. 최근 몇 년 사이에 10년 사이에 또 일본 술도 한국에서 굉장히 유행하고 있죠. 네, 네. 최근에 굉장히 저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는 게 젊은이들 사이에서 최근 한 5, 6년 전부터 길게는 7, 8년 전부터 하이볼이라고 엄청나게 유행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하이볼은 이제 일본식 탄산 칵테일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하이보루. 같은데, 네. 그렇죠, 하이볼이죠. 네. 탁피디 생각은 어떠세요? 탁피디도 일본 많이 가보셨잖아요. 네네. 일본에서 하이볼 하면 어떤 이미지죠? 하이볼 하면은 뭐 맥주를 마시기에는 조금 너무 배부를 것 같고 좀 부담스럽고 근데 좀 시원하게 이렇게 목으로 벅벅 들이키고 싶은 욕구는 여전히 있고. 젊은이들이 떠오르세요? 아니면 일본에서요? 네, 일본에서 하이볼 하면은 중장년층의 아재들이 마시는 술이라는 그래요? 이미지가 훨씬 더 강합니다. 네. 젊은 사람들은 하이볼 대신 사와를 더 많이 마시죠. 사와. 네. 네네. 사와는 이제 뭐 과실 뭐 거기도 탄산 넣기도 하는데요. 네, 칵테일 네. 종류가. 근데 네. 한국에서 유행하는 일본 술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네. 경향성이 진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쌀 맛을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일본 소주도 쌀로 된 소주도 있고 다양한 게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일본 소주 타피님도 많이 드셔보셨죠? 꽤 먹어봤죠. 예. 예. 타피님이 제일 좋아하는 일본 소주는 어떤 겁니까? 쌀입니까? 보리입니까? 고구마? 저는 감자? 아무래도 그 큐슈 쪽에서 나오는 그 고구마. 네네네. 그렇죠. 소주. 네. 근데 고구마 소주 한국 사람들 보통 좀 싫어하시잖아요. 저는 좋아합니다. 예. 그러니까요. 네. 그 고구마 특유의 향이 있어서 네네. 아니 고구마로 소주로만 되게 맛있을 거 아니 술 맛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을 보면 쌀로 만든 술을 되게 좋아하시고 네네. 일본 소주라 그러더라도 쌀 소주. 근데 일본에서 쌀 소주는 대중적은 아니거든요. 네. 압도적으로 고구마 보리가 인기가 높습니다. 네네네. 네. 그걸 보면 이제 한국 사람들이 쌀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알 수 있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쌀이 정말 아주 화려한 향을 뽐내는 곡물이에요. 실제로 향이 네. 강하죠. 쌀을 가지고 제대로 술을 만들면 정말 우아하고 화려한 그런 향기가 나고 그런 향을 우리 조상들이 굉장히 좋아해서 그런 향이 나는 술을 고급 술로 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향을 방향이라고 불렀어요. 아름다울 방자, 꽃다울 방자를 써가지고 그렇군요. 아름다운 향이라고 불렀는데 그래서 그런 방향의 주안점은 뭐냐면은 그 술에다가 뭐 꽃을 넣어가지고 꽃 냄새가 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향이 들어갔으니까 나는 냄새인데 그게 아니라 곡물로만 빚었는데 또 불구하고 뭔가 복숭아 같은 아니면은 뭔가 라일락 같은 그런 향기가 풍겨온다. 이러면 재밌잖아요. 실제 쌀에서 과일 향이 희미하게 납니다. 네네. 아니 이게 뭐 뚱딴지 같은 소리 할 텐데 밥을 정말 쌀을 물에 잘 씻어서 밥을 잘 짓잖아요. 아주 은근한 과일 향이 풍겨납니다. 네. 쌀 오래 씹어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향이 발현되는 술을 좋은 술, 고급 술이라고 쳤고 그래서 그런 방향이 제대로 발현되는 술은 보통 이제 삼양주 이상부터 그런 방향이 제대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발효를 좀 거듭해야 되는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동동주 빚는 법을 대충 설명해 드렸잖아요. 네. 일단 고두밥을 짓고 거기다가 누룩을 잘 분쇄해서 네. 잘 석대야 같은 데서 이제 그거를 손으로 잘 치대 가지고 독에다 넣어주면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단 양이고 한 번 빚은 거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이 안에서 미생물들이 이제 당을 막 분해를 해가지고 일단 전분을 당으로 분해하고 네. 옆에서 대기하던 효모가 당이 만들어지자마자 그거를 알코올로 바꿉니다. 이러다 보면은 먹잇감이 점점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애들이 심심해서 이제 벽 차고 놀고 뭐 그럽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 빗소리 같은 소리가 이제 안 나기 시작해요. 거기 이제 당을 더 추가해 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로켓으로 말하면 이제 연료, 뭐 미생물의 입장에서 이제 먹이,
그렇죠. 이걸 더 보충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밥을 한 번 더 지어서 안에다 또 넣어줍니다. 그렇군요. 그럼 또 그 안에서 막 빗소리 같은 게 나기 시작해요. 네, 신났죠. 예, 이렇게 하면 2양, 이걸 한 번 더 하면 3양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3양부터는 일단 재료도 많이 들어갔고 네, 시간도 길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망할 확률도 높아지고 이러니까 비싸질 수밖에 없죠. 자연스럽게. 네네. 그러면서 이 3양 이상이 되면은 아주 아름다운 향기가 본격적으로 풍기기 시작하는 거죠. 풍미는 점점 복잡해 미묘해질 수밖에 네네. 없을 것 같은 건 틀림없을 네네.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대표적인 게 과주란 말씀이시죠. 과주는 이제 거기에다 소주까지 타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정말 이제 탁피디님과 우리술 이야기를 2시간째 진행하면서 깊은 반성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정말 그동안 우리 술에 대해 관심도 없고 너무 몰랐다. 너무 무지했다. 근데 어떻게 한국인으로 몇십 년을 살아오면서 술을 마시기 시작한 지 몇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모를 수가 있었나라는 것에 깊은 반성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책을 쓰게 된 문제 의식도 그거였어요. 네. 어떤 창피함, 자기 반성. 네. 지금 탁피디님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일본 술과 서양 술은 의외로 많이 알고 있네. 근데 우리 술에 대해서는 아는 게 쥐뿔도 없었네라는 부끄러움, 네. 통렬한 자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 그 피읍 브랜드, 그 풍 땡땡땡 브랜드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네. 가을에 해당하는 게 탁주고 네. 겨울에 해당하는 게 소주입니다. 아. 그래서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라인업에 네. 우리 술의 대표 장르가 다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것만 구해서 그 4개짜리 세트도 있거든요. 아, 그걸 세트로 파는군요. 네네네. 그것만 드셔보셔도 우리 술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 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가격도 중요하죠. 가격대가 서양 술에 비하면 여전히 싸고요. 네. 근데 일반적인 막걸리 생각하시면 생각보다 가격이 좀 나가는구만이라고 제가 생각하실 수 있죠. 최근에 막걸리 좋다는 브랜드 몇 개를 한번 먹어봤거든요. 네네, 마트에서 파니까. 네. 근데 좋은 것들 막걸리도 한 병에 11,000원짜리 많이 있던데요. 근데 한 한번 2만 원도 하고 그러죠. 네, 네. 네, 2만 원짜리도 있었고 네. 넘는 것도 있었고 마셔보고 나서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샴페인을 쌀로 만든 샴페인을 마시는 기분이었습니다. 네네. 근데 과주도 그 정도 한다는 거죠. 과주는 그래서 그 이상입니까? 드셔보세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본인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도 한번 드셔보시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일반 그 삼양주, 청주보다도 한 발짝 더 나아간 네. 그런 맛이다. 아니 탁피디님 그렇게 우리 술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실 거면은 네. 그리고 제가 우리 술을 많이 못 마셔본 게 너무 틀림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좀 샘플로 하나 좀 가져오셔서 이런 맛이죠. 하시면 훨씬 더 방송이 생생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 한번 제가 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다음 시간까지 다음 주까지 우리 술 이야기를 연장하신다는 공약을 해주신 거죠. 네네. 예, 그리고 이왕 하는 김에 저희 끝 정해두지 말고 한번 우리 술 어디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지 우리가 어디까지 몰랐는지 끝까지 파보면 더 좋을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탁피디님 우리 술에 대한 이야기 너무 재밌고요. 그리고 세계의 술 이야기 지난 4시간 분량에 대해서도 한국이 조선이 언제부터 술을 마셨는가 술을 빚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해주셨는데 네네. 그 얘기 한 번 더 본격적으로 가보죠. 네네네. 조금 더 과거로 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언제부터 술 빚기 시작했는지 정도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일산에서 일산 근처 고향에서 네네네. 5,000년 전 흔적이 발견되었다. 2020년 전. 네. 오래됐다. 네. 옛날부터 마셨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미 쌀농사를 짓고 있었고 네. 그 전에 이미 그거부터 한 4,000년 전에 중국에서 술 빚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오히려 뭐 쌀농산 하고 있는데 술은 안 빚었다고 하는 게 더 어색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상하죠. 우리도 한 5,000년 전부터는 당연히 이제 술을 만들어 먹고 있었을 것이다. 네. 그런 추측을 할 수가 있고 우리 문헌에 문헌에 술이라는 게 존재가 처음 등장하는 게 네. 제왕운기예요. 제왕운기. 제왕운기. 네. 제왕운기는 고구려 주몽에 대한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고려 후기에 이승휴라는 분이 지은 책인데 네. 여기 보면 이제 고구려의 시족 주몽의 탄생 설화가 나오죠. 네. 하백은 그 압록강에 사는 신입니다. 그렇죠. 강해신. 네네. 그래서 하백의 딸 유화, 선화, 위화 이렇게 세 자매인데 이분들이 이제 압록강에 있는 웅심년이라는 데서 놀고 계셨대요. 네. 근데 갑자기 하늘신이 강림을 한 거죠. 네. 하늘신의 아들 해모수. 네. 그래서 이분이 와가지고 이제 아리따운 그 아가씨들이 이렇게 놀고 있으니까 네. 수작질을 좀 했는데 대차에 네. 까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신들은 그리스 신들도 그렇고요. 네. 하늘 신들은 자꾸 인간 세계를 탐합니까? 왜 그러나 모르겠어요. 그냥 살아 이 양반들아 거기서 자꾸 내려오지 말고. 네. 그래야 뭔가 역사가 시작이 되니까.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대차에 까인 다음에 네. 나 왜 까인 거야? 이랬더니 이제 옆에서 시종이 네. 아니 저분들이 그래도 그 강신의 딸인데 그치. 그냥 수작거시면 돼. 그래 저기 대궐이라도 하나 지어놔야지. 음. 그래? 알았다. 그리고 이제 신이잖아요. 뻥 하니까 이제 궁절이 생겼죠. 부럽다. 부럽네요. 그래서 궁궐을 짓고 네.
이분들 이제 정식으로 초청을 해요. 그런 다음에 지금의 관점으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네. 약간의 좀 데이트 폭력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술을 취할 때까지 먹인 거예요. 이게 지금 못 쓸 사람이네 예. 이거. 해모수님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붙잡으려고 하니까 둘이 도망가고 그러니까 선화와 위화는 도망가고 유화공주만 남아서 아니 설마 그러면 유화만 남기고 선화 위화가 네. 막아 우리 도망갈게 그런 건가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유화가 해모수와 연을 맺고 네. 정이 들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이 아이가 바로 고구려를 그쵸. 세우는 네. 동명성왕 주몽이다라는 그렇죠. 게 이제 전설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 고지고대로 보면은 그냥 허황된 신화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역사적 사실들을 유추해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일단 술을 만들 줄 알았다. 술을 만들 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술이 좀만 먹으면 취해서 거동이 약간 불편해질 정도로 취기가 도는 그런 제대로 된 술이었다. 설마 근데 이때 증류주는 아니었을 거고요. 증류주는 그렇죠? 아닙니다. 그렇겠죠? 네네. 네. 이제 그런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뭔가 하늘신으로 상징되는 세력.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신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세력과 한신 너무 많아. 그 다음에 이제 강의 신을 모신다고 하는 세력들이 강혜신도 너무 많아. 술을 매개로 인연을 네. 맺어서 연대하게 되었다. 그렇죠. 요걸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조금 말씀드린 것 같은데 3세기경에 이제 중국의 진수라는 사람이 쓴 네. 삼국지 위서동의전에 보면은 그렇죠. 고구려는 장양을 잘한다라고 장양? 했거든요. 네. 장양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장을 잘 발효시킨다. 장을 잘 담근다. 네. 근데 이제 이 장양에는 발효 처리 전반이 포함돼요. 그러다 보니까 장 담그기뿐만 아니라 술 빚기도 여기 포함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때 장은 간장이겠죠. 뭐 간장, 뭐 된장 다 있었을 겁니다. 네. 된장까지요? 네네.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고구려와 부여 사람들은 음력 금음에 이렇게 빚은 술과 음식을 가지고 모여서 제천 의식을 하면서 뭐 고구려의 동맹, 부여의 연고 우리 그 네네. 국사 시간에 배우지 않습니까? 네. 네, 그걸 하면서 네. 국중 대회하여 음주가무한다. 그렇군요. 네, 온 나라 크게 모여서 음주가무한다. 그러니까 한민족의 음주 가문은 조선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유래가 굉장히 깊군요. 그럼요. 네. 그리고 이제 백제 때로 넘어오면은 네. 서기 38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금주령이 문헌에서 발견이 됩니다. 서기 38년이요? 네네. 다루왕 11년. 2000년 이때. 전에. 네네. 네. 네. 그래서 흉년이 들었으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사사로이 술 빚는 것을 금지해라. 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이걸 보면서 역설적으로 그때 술 빚는데 상당한 양의 그쵸, 공물이 사용되고 그쵸. 있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쪽 귀족들만 빚었다면 이렇게까지 금주령을 대대적으로 내리지 않았을 거고 네. 온 국민이 즐겨 빚으니까 쌀인지 기장인지 수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술 만들지 마. 네. 예, 밥만 먹어. 네, 그런 것도 알 수가 있고 이 백제는 그리고 재미있는 게 네. 일본의 술 빚기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준 나라다라고 일본의 문헌에 나와 있어요. 그것도 설마 그러면 뭐 일본 석이나 그런 데 기록돼 있는 건가요? 고사기에. 고사기에? 네네. 오, 그렇군요. 일본의 거의 뭐 유일무이한 상고 시대를 다루는 그쵸? 그런 문헌이죠. 여기에 네. 보면은 3세기 말쯤에 그때 다스리던 그 천황이 응신천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오진덴노라고 하는데 이때에 도레인이 한 명 옵니다. 백제로부터. 도레인이라는 거는 뭐 백제뿐만이 아니라 어쨌건 한반도에서 네. 일본으로 건너간 사람을 도레인이라고 하죠. 네네.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이 인번이었어요. 일본 발음으로는 니쿄라고 하는데 그 인번이라는 사람이 대어주 임금에게 바치기 위해서 빚은 술이죠. 요걸 네. 이제 천황에게 진상을 해요. 그러니까 천황이 이걸 마시고 너무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노래를 부르면서 막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어떤 술이었을까요? 굉장히 궁금하다. 그래서 이때 이 천황이 기분이 얼마나 좋았냐면은 막 이 사람의 이름을 막 들먹이면서 그가 빚은 술에 내가 취했고 근심을 없애주는 술이다 하면서 막 노래를 불러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일본 천황이 한 번도 마셔보지 못한 맛이었을 거 아닙니까? 네네네. 무슨 술이었을까? 정말 궁금하네요. 네. 그래서 이 인번의 별명을 뭐라고 했냐면은 네. 한자로는 수수허리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수수허리. 왜 수수월입니까? 그래서 이 수수허리를 네. 그럼 당시 일본 발음으로 뭐라고 했을 것이냐를 알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의 일본 발음으로 요거를 해보면은 스즈코리 뭐 이렇게 되거든요.
설마 뭐 막걸리 기원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건 아닌 거죠? 습고리 막걸리 뭐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닌 거죠? 근데 네. 우리의 그 술을 가리키던 고어 중에 네. 숫이라는 말이 있어요. 수 밑에 디귿. 숫. 네. 수 밑에 디귿. 네. 아 그게 술의 고어 중에 하나입니까? 네. 그럼 이 숫을 일본 사람 보고 발음해보라 라고 하면 일본은 받침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스즈 비슷하게 될 겁니다. 디귿이 옆으로 밀려나면서 그럴 수 드도 있죠. 없잖아요. 그리고 일본 고가 어떻게 발음했는지는 잘 모르긴 네네. 합니다만 네. 지금의 말에 비춰서 저는 그냥 네. 유추해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그 스즈에 해당하는 부분, 한자로는 수수로 표현된 부분은 술을 의미하는 게 아니었을까. 아니었을까. 그리고 허리 또는 보리라고 한자로 표현되는 뒷부분 네. 이것은 이제 코리 또는 홀이라고 읽거든요. 지금의 발음으로는 그러니까 거르는 이에서 온 어떤 그 명칭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수수허리는 네. 술 거르는 이를 표현하던 이거 이제 제가 만들어낸 말은 아니고요. 네. 술에 아니군요. 또 네. 열심히 또 연구하신 분들께서 주장하고 있는 것을 네. 제 나름대로 이제 좀 더 근거들을 찾아본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당시에 그렇다면 아마도 일본에 네. 청주를 거르는 기술이 없었던 것이 아니냐. 그래서 술을 걸러 먹는 기술, 그러니까 그렇군요. 탁주에서 맑은 부분을 걸러내서 좀 더 맛을 좋게 하는 그런 기술이 백제에서 건너간 게 아니냐라고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삼국시대까지 일본은 그렇게 문화가 찬란하지 않았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적어도 해이한 시대 이때보다 몇백 년은 지나야 찬란한 귀족 문화가 꽃피고 피웁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이때 뭐 일본의 토토 당연히 술은 빚었겠지만 그렇게까지 그 중국이나 한반도만큼 고급주는 아니었을 확률이 매우 높겠죠. 네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한 100년 정도 뒤에 네. 또 백제인이 건너갔는데 이번엔 남매입니다. 자주 가시네요. 네, 이 남매들이 지금까지도 일본의 어떤 신사에 네. 술 만드는 신으로 술의 신으로 그 봉헌되어 있는 네. 이제 그런 존재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도 또 비슷한 한자가 나옵니다. 네. 오빠 증증보리와 네. 여동생 증증보리. 둘이 이름이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증증보리가 우리는 직책인가? 뭘 알 수 있냐면은 네. 아까 수수허리, 지금 여기 증증보리. 네. 증증보리는 소소홀이라고 읽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말로 읽으면 다 비슷해요. 그래서 이 소소홀이 뭐 스즈코리, 스즈홀이 이런 것들이 다 한 단어였고 이것은 특정인의 이름이 아니라 직책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 술 거르는 이에서 왔을 것이라고 저는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빠 증증보리와 여동생 증증보리가 건너가서 네. 천황의 술을 만드는 일에 종사를 해요. 천황이 또 이걸 드셔보시고 아주 기분이 좋았던 모양이죠. 그래서 네. 이들에게 아예 성을 이번에는 하사를 해요. 그래서 한자로는 주간도 술주자에다 볼간자에다가 우두머리 도자 또는 뭐 무리 도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 네. 그 주간도라는 성을 내리는데 그 한자만 가지고 해석을 하면은 술 지켜보는 우두머리 뭐 이제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잖아요. 이거를 또 음으로 읽으면 사카미즈가 돼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주간도가. 네. 그래서 음을 또 유추해 보면은 그냥 주조용수라는 성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쨌든 이 주조용수를 관리하는 그런 관리인으로서의 어떤 직책을 받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네. 그래서 이 주간도남, 주간도녀 남매잖아요. 네. 사카미즈메 사카미즈오라는 이름으로 일본의 신사에 사가 신사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사가현에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교토 인근의 교타나베라는 시에 가면은 네. 사가 신사가 있는데 여기에 이 사카미즈메와 사카미즈오 그렇군요. 백제인 남매가 술의 신으로 봉헌이 되어 있고 네. 그래서 실제로 이때 이제 어떤 술 만드는 일을 시작할 때 여기에 그 양조장 사람들이 술 마시는 일을 시작할 때 여기 와서 공물을 바치고 올해 술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이제 의식을 올렸던 것이죠. 틀림없이 이때까지만 해도 일본의 술 빚기에 있어서 백제가 상당히 큰 도움을 줬던 건 틀림없겠네요. 네네. 근데 이제 이런 역사 얘기를 하면은 일본이나 한국에서 둘 다 싫어하는 얘기인데 저도 어느 정도 공감하는 이야기거든요. 네네. 과거의 백제와 네. 일본은 사실상 같은 나라가 아니었을까. 네. 그러니까 백제가 멸망하기 전까지요. 네네. 그러니까 서로 이제 왕래도 굉장히 활발히 했고 그런 걸 보면 뭐 언어도 적어도 지배층은 같은 나라가 아니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주장은 양국에서 다 환영받지 못하는 거죠. 네. 네, 지금 백제의 고구려까지 얘기를 하셨고 뭐 신라도 당연히 나오겠죠. 신라 얘기도 또 빼놓을 수는 없죠. 네. 그래서 신라 그 신문왕 3년에 그 삼국사기 기록에 보면은 네, 김흠운이라는 사람의 딸이 네. 이제 왕비가 돼요. 네, 그 왕이 당연히 이제 자기의 그 처가에다가 네.
선물을 보냈을 거 아니에요. 네. 폐백 음식으로.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그 목록에 보면 쌀도 보내고 네. 기름도 보내고 네. 뭐 장, 메주, 젓갈 이런 걸 보내는데 그 목록에 술이 있어요. 그렇군요. 어떤 술인지 몰라요. 야, 왕실 하사주다. 네네네. 진짜 궁금하네요. 무슨 그러니까요. 술일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때 이미 보면은 정성을 표현할 때 예를 갖출 때 술이 그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요걸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사실은 이 신라의 술이 네. 최초의 한류이기도 합니다. 아, 최초의 하려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뭐 이제 K 컨텐츠들이 다 네. 세계를 휩쓸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당시에 이제 당나라의 시인 이상은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네. 뭐 9세기 때 사람입니다. 이분의 시 중에 한 잔 신라주의 기운이 새벽바람에 사라질까 두렵구나. 그냥 술꾼이구나. 술꾼들은 시대를 막론하고 국적을 막론하고 같은 얘기를 하는군요. 근데 이제 지금의 어떤 세태와 좀 이렇게 빗대서 보면은 정말 좋은 싱글 몰트 위스키를 그치. 정말 어렵게 구했어. 그렇죠. 그 스코틀랜드 현지에서 정말 공들여서 만든 그런 이제 싱글 몰트 위스키를 정말 뭐 잔에 막 아니, 뭐 알죠. 어떤 몇만 원도 아니고 느낌인지 몇십만 원 이렇게도 팔잖아요. 그 좋은 거는. 알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마시고 취기가 싹 올라왔는데 이게 깰 것 같으면 얼마나 이게 아깝습니까? 더군다나 취기뿐만이 아니라 비강에 그러니까 콧구멍과 입안 가득히 그 향이 남아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 사실 20몇 번이고 들으실 때까지 계속 잔향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 사라지면 아쉽죠. 그 향 네. 때문에 이 술이 이렇게 비싼 건데 알 것 같아요. 이건 저도 알 것 같아요. 네. 어떤 느낌인지. 그래서 그 당나라의 시인에게는 이 신라주가 마치 해외에서 수입한 싱글 몰트 위스키 같은 그런 존재였던 것이고 그 기운이 새벽 바람에 사라질까봐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했던 거죠. 와, 어떤 술이었을까 진짜 궁금하다. 네. 여기 이런 것들 기록은 더 남아 있지 않겠죠? 이때까지만 해도 그냥 뭐 맛 좋은 술 또는 뭐 그냥 탁한 술 내지는 뭐 그러니까. 요런 명칭만 나오고 최소 원재료라도 좀 알려주시지. 술 자체의 이름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는 이제 이후에 고려 시대 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쌀인지 과실인지 뭐 수순지 기장인지 볼인지 그런 거라도 좀 알려주시지.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요. 탁피디님이 책 쓰셨잖아요. 우리 술 네네네. 익스프레스. 네. 그거 여러 서고에 잘 보존하셔서 몇백 년, 몇천 년 후에도 남을 수 있도록. 네네네. 아니 모르죠. 그 몇천 년 후라면 탁피디님이 쓴 우리 술 익스프레스가 지금 당대에 한국의 술을 복원하는데 엄청 중요한 자료가 될지 누가 합니까? 그래 주시면은 뭐 정말 뭐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 예, 그때까지 지구가 멀쩡하기를 네. 바라보고요. 오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 시간도 거의 끝났어요. 네. 탁피디님 뭐 네. 분명히 약속해 주신 거죠. 우리 네. 술에 대한 이야기는 적어도 한 주 이상 더 해주시는 걸로. 네, 그렇습니다. 예, 한번 한 주 끝나고서도요. 더 해줄 수 있을까요? 점점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술에 대한 명확한 개념, 맛과 향 이런 게 바로 눈앞에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게 너무 즐겁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물론 탁피디님이 지금 괴로운 표정을 하시는 거는 저희 녹음을 하는 OBS 라디오는 수원에 있고요. 탁피디님 집은 김포 좀 멀어요. 네, 아주 그냥 왔다 가면은 하루가 갑니다. 네. 하지만 청취자 여러분들이 정말 탁피디님 콘텐츠를 좋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좋아해 주시겠죠? 네.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녹음은 한 달 훨씬 전에 하고 있어서요. 저희 아직 8월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OBS 라디오 적당 덕후를 듣고 계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뵐게요. 적당히 좋아요. 덕후가 아니다. 적당 덕후. OBS 라디오.